안 했습니다. 메인 마켓 이후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롯데지주 4.53%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황제조 자회사죠. 삼양홀딩스도 10만 원 선 바라보면서 2.93%로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자사주 비중 높은 한샘도 2.8%로 강세 보였고요. S&T홀딩스도 2.4%대로 빨강불 펴주면서 어제도 코스피 시장은 역시 지주사들의 랠리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에서 반등의 주인공들 많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정규장에선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는가 싶더니 애프터마켓에선 5%대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자람테크놀로지 2%대 상승, 바이오주죠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1.74%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들도 보실까요? 코스닥에서 하락세 보인 종목들 일단 인투셀이 20% 급락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대보마그네틱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소식으로 3%대 하락했고요. 또 전자결제 관련주인 KG 이니시스는 낮 동안 9%대 상승불 애프터마켓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2%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정규장에서의 하락세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면서 오늘 장 준비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코스피 종목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던 롯데지주 보겠습니다. 여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상위권인 롯데지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480억 원을 매각했는데도 여전히 보유율이 27.5%로 유통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를 더 매각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에 매수세에 몰렸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계속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특징주는 인투셀입니다. 보기 드물게 20%나 하락했습니다. 이유는요, 항체 의약품 전문 기업인 ABL 바이오와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가 장마감 후에 나오면서 20% 급락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플랫폼 넥사테칸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BL 바이오는 인투셀이 장수함 특허를 숨겨놓은 사실이 발견했다며 해결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시 이후에 급락한 걸 보면 적지 않은 규모인 것인 것 같은데요. 인투셀 하락세를 멈추고 하루빨리 회복 흐름 보이길 바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특징주 아네스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부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체거래소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까지 롯데지주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가로 4.5%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중에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더라고요. 주요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상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여당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롯데지주는 상장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21%에 달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거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개선되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자사주들이 많이 좀 급등을 했고요. 롯데지주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지주사 중심의 릴레이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주사 전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롯데지주는 특히 이제 우량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쇼핑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주사 할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배당 확대나 자회사 구조 개편 트리거가 더해질 수만 있다면은 이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 실행 여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지주 중기적으로 봤을 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투셀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20% 하락을 했는데 ABL바이오가 인투셀과 기술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걸 해지하면서 네.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바이오텍 공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세한 공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네. 공시 내용은 이제 ABL 바이오가 인투셀과의 ADC 항체 관련이죠. 기술 도입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라는 공시 내용인데요. 핵심 배경은 넥사테칸이라는 약물의 특허 미보유와 제3자 침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투셀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사안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악재 노출 시에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회피 전략입니다. 기술 신뢰 회복 또는 신규 파이프라인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관망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대한 추적인데요. 인투셀이 자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대체 기술 제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ADC 경쟁주로 포트 재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안정성이 확보된 내구캠 바이오라든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 중에 분사 투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관련된 인투셀 관련된 내용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관련되어진 ABL 바이오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플랫폼 보조 기술 뿐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시에는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ABL 바이오는 조정 시에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투셀과 함께 ABL 바이오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갤럭시 언팩 2025가 열리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새 폴더블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더 얇아졌고 화면은 넓어진 가운데 AI 기능은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삼성 기술 집약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원표 기자, 그곳에서 현지 분위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갤럭시 언팩 2025가 열린 브루클린에 위치한 듀걸 그린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과 관계자, 유명 인플루언서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언팩은 삼성전자의 역사와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노태문 삼성전자 MS 사업부장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G7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혁신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 Fold 7 and G Flip 7 represent the pinnacle of our innovation. These foldables are setting a new bar and taking bar type phone experiences to another dimension. 네, 노태문 사장의 말처럼 이번에 나온 폴드 7과 플립 7은 전작 대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폴드 7은 펼쳤을 때 두께가 4.2mm로 전작인 폴드 6의 5.6보다 많이 얇아졌습니다. 또 내부 화면은 7.6인치에서 8인치로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가벼워져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폴더블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16과 또 원 UI 8을 탑재해서 성능이 강화된 갤럭시 AI와 또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폴드 7뿐만 아니라 플립 7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플립 7은 접었을 때 보이는 커버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꽉 채워지자 참석하는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지금 관세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상황. 새 폴더블 시리즈 가격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네, 이번 폴더블 시리즈 가격은 폴드 7은 전작 대비 조금 올랐고 플립 7은 동결됐습니다. 폴드 7은 256GB 기준
238만 원으로 전작 대비해서 15만 원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관세 여파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플립7은 148만 5천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플립7에는 이 모바일 AP가 퀄컴이 아닌 삼성전자의 자체 칩인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퀄컴에 지불해야 하는 칩 구매 비용을 줄인 만큼 가격 동결이 가능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가성비 모델인 G 플립 FE 버전도 새로 나왔는데 이 FE 버전은 기존 플립7보다 3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120만 원으로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삼성은 이번 폴더블 시리즈가 여러 방면에서 진일보했다라고 자평하면서 판매량은 전작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 8도 함께 공개했는데 갤럭시 헬스에 특화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는 언팩을 하면서 깜짝 신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눈에 띄는 발표는 없었습니까? 네, 삼성은 언팩을 하면서 보통 차세대 기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왔었는데요. 과거에는 갤럭시 링이나 또 갤럭시 엣지 모델의 시제품을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깜짝 발표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 이번에는 G7 시리즈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 G7 시리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멀티모달 AI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실행 중이거나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 궁금한 게 생기면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작동을 시켜서 궁금한 점을 끊김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지난 8일 삼성전자가 미국의 디지털 헬스기기 회사인 젤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젤스의 CEO가 직접 나와서 갤럭시 헬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헬스는 두 회사 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기술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태문 사장도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프랑스의 축구 스타로 알려진 이 티에리 앙리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리는 평소 삼성 스마트폰을 이제 애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때문인지 올해 언팩에 초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았고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언팩 2025 현장에 나가 있는 한국경제TV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폴더블 폰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얇고 그리고 또 디자인을 가볍게 선보였는데 이렇게 폴더블이 공개될 때면 자연스럽게 관심은 폴더블 부품주로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품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호응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사전 예약이 16만 대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폴더블 폰 이슈의 핵심은 이 단순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서서 AI와 그 폼팩터 혁신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하반기 이 폴더블 폰 실적 반영 기대감에 따른 중기 우상향 추세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입니다. SFA라든가 파인테크닉스, KH바텍, 힌지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강화 종목 위주로 단기 탄력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해서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때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경하이테크, BH, 더구전자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연성 회로 기판 관련된 기업인데요. 3분기 부품 실적 모멘텀 본격화 대비해서 선제적인 포트 확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을 고려해서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어떤 하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수급이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품주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지주사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일장 지주사주들을 비롯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저평가 기업 위주로 긍정적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1 미만의 PBR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 중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 PBR주 중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주를 각각 모아봤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아세안은 전일장 2%, 두산은 0.83% 강세 보이며 다른 종목들에 비해 비교적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 투자 아이디어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이 드론 산업으로 확대되는 걸까요?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 함께 드론 산업 공급망 공동 구축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 기간 중 2025 한미 드론 협력 포럼을 열고 글로벌 공동 공급망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소식에 드론 섹터 전일장 2.48%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는 매커스가 22%대, LIG 넥스원이 8%대, 퍼스텍이 5%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선 드론 산업에 가장 특화된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참여해 중국산 드론을 대체할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해 공동 연구와 생산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주항공청 측은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단순한 수출보다는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LNG에 이어 미국 모멘텀을 받아갈 다음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현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안 통과 때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 지금 신규 매수 또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의무화되는 법안인데요. 스톡 옵션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유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주주 환원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이슈를 넘어서 증시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ROE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제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자본이 줄어들면 즉 배당을 해준다든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하면은 일단 그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 대비 자본 줄어들면 ROE 값이 개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3년 이내에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불닭볶음면 관련된 소스를 제공하는 SDND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러합니다. 그런 주식들을 봤을 때 주가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게 뭐 지주사 SK라든가 한화라든가 뭐 두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더불어서 금융주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조강피혁이라든가 인포바이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지주사 등 큰 종목, 금융주도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테마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에서 한 10%를 잘라서 트레이딩을 하고 리스크 관리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법안 통과 전까지는 아직은 발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항상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게 되는데 네. 실적 시즌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 실적 시즌은 그 반기가 끝나는 실적 발표입니다. 따라서 이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 좀 기업들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변동 요인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부과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시장에 이제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워낙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 방위산업,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씩 약세화가 되면서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비중 전략을 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늘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부상하는 주도주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유입되는 새롭게 부상이 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 날 끝나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되 대세 상승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되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좀 경계 심리를 놓치지 말고 하반기를 바라다 보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가 포트 조정은 8월 말에 좀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목요일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